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서울 지역 경매 낙찰가를 보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만한 게 있어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감정가 대비 100% 넘기는 물건들이 어렵지 않게 있어요. 서울 지역에. 그러니까 특히 서울 핵심 지역, 강남 포함 4구는 100% 넘기는 게 거의 대부분인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냐면, 경매로 낙찰 받으면서 100% 넘길 거면 경매로 받는 메리트가 과연 있나, 차라리 금매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 감정된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한 7에서 8개월 이전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호가가 올라서 감정가가 시세보다 낮은 경우에 감정가보다 높게 낙찰되고 있고, 실제로 감정가보다 높게 낙찰되었다 하더라도 호가 대비해서, 매매가 대비해서 한 4%에서 5% 정도는 싸다. 그래서 결론은 감정가 대비해서 높게 낙찰된다 하더라도, 서울 사구 말씀드리는 거예요. 높게 낙찰된다 하더라도 시세보다는 싸고 금매보다는 싸고 또 경매로 낙찰받는 메리트가 아직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물건을 보다가 유찰이 많이 된 물건 2개가 있어서 오늘은 그걸 가지고 좀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건 번호는 2016 타경의 103481로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아파트 84제곱미터, 32평형이죠. 여기가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이에요. 교통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정가가 6억 1,400인데 2017년 5월 31일 작년부터 경매가 시작돼서 지금 1년 됐는데도 아직 낙찰이 안 됐어요. 낙찰 한번 됐는데 잔금을 미납했어요. 지금 2017년도 8월 30일 날에 4억 1,390만 원이 한번 낙찰이 됐지만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2018년도 3월 유찰, 4월 17일 유찰, 그래서 5월 23일 2억 5,149만 4천 원으로 경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최저가가 감정가 대비 41%, 감정가가 6억인데 6억 1,000인데 2억 5천까지 떨어졌어요. 이 물건들은 뭐 여지없이 아파트가 이렇게까지 유찰되는 경우는 제일 많은 건 이런 인수되는 물건, 그 다음에 이제 유치권, 성립되는 유치권이 있는 신축 아파트인 경우, 이제 지금같이 이렇게, 이제 인수되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가 제일 많고, 지분인 경우에는 사실 지분인 만큼 싸게 낙찰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유찰되지는 않아요. 그 외에 이제, 인수되는 어떤 뭐 선순위 가등기나 어떤 이런 거 있을 경우에 이렇게 낙찰이, 이렇게 유찰이 많이 되는데, 여지없이, 왜냐면 이 물건 등기로 봤을 때는 등기가 문제가 없거든요. 문제는 이제 등기에 공시되지 않는 최우선 보증금,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 전입한 선순위 세입자의 문제인데, 이 물건도 여지없이 3억 8천에 살고 있다라고 지금 확인이 됐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 이런 세입자들이 권리신고를 안 할까? 대부분은 합니다. 뭐 선순위들도. 근데 안 하는 경우 있는데,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첫 번째로는 자기가 많이 떨어지면 낙찰을 받기 위해서. 왜냐하면 인수금액 때문에 사람들이 못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뭐 또 최악의 경우에는 가장 임차인일 수도 있어요. 그 집주인하고 계약서만 쓰고 뭐 돈은 실제로 오고 가지 않은 어떤 낙찰가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어떤 뭐 상황일 수도 있어요. 꼭 이 사건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를 두고 볼 때 왜 안 하냐. 첫 번째로는 자기가 받으려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낙찰가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어떤 내부 거래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권리신고 겸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과연 이 사람이 전세인지 월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권리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금 3억 8천으로 나와 있을 때 여기 법원 기록을 유심히 좀 봐야 될 사건입니다. 예, 제가 이제 이 사건을 우리 대표님께서 방송 재료로 하신다 해서 제가 대표님하고 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이 물건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는 선순위 임차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임차인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입자죠. 네, 전입자죠. 선순위 네, 전입자죠. 지금 점유자. 전입이 돼 있으니까 전입하고 전입자. 전입자. 예. 예. 이게 선순위 이 사람은 소멸 기준 권리보다 2년 먼저 들어온 전입자가 권리 신고금 배당 요구를 안 한 게 아예 이 사람은 예. 대응이 없어요. 대응이 없어요. 예, 아예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의 지금 전세 보증금의 금액이 알 수가 없는 거죠, 사실. 3억 8천으로 나와 있는데 이 3억 8천도 누가 진술한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추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전입을 2010년에 한 이 전입자가 첫 번째 3억 8천이라는 돈을 이게 통장으로 왔다 갔다 하는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인정받으려면 그렇죠. 예, 선순위 임차인으로 이 인정받으려면 사람이 지금 3억 8천이라고 지금 자기가 아마 이 임차인은 자기가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3억 8천이 등록이 어디서 나온지는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물건에 대해서 특별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물건 경매가 진행되면서 자 그거를 어디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냐면 이럴 때는 이런 서류를 어디서 봐야 되냐면 자 우리가 제일 처음에 낙찰 물건 기본 내역을 먼저 봐요. 기본 내역을 먼저 보고 몇 평이고 임차인 누구고 이런 내용을 보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봐야 될 서류가 뭐냐면 점유관계 조사서라는 게 있어요. 법원 기록에 다 법원 있습니다. 기록에 다. 이 법원 기록에 보면 점유관계 조사서에 보면 뭐 임차인이 얼마 있고 뭐 전입을 뭐 갔는데 뭐 문을 안 열어주더라 그런 내용들이 있죠. 예, 못 만났다 뭐 예. 폐문 부재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예. 사람은 진술 거부 뭐 네, 이렇게 진술을 나와요. 거부했다, 뭐 얘기하고 번복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봐야 될 게 문건 접수예요. 문건 접수 내용을 보면 임차인이 뭐 배당 요구를 했네, 배당 철회를 했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에 나온 게 뭐냐면 대위변제했다는 내용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에 나와요. 네. 그 기록이 문건 접수 내역에 있다. 예. 예. 그래서 대위변제가 우리가 이 물건이 대위변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근데 때로는 경매 사이트에서 그걸 빨리빨리 못 가져오는 사이가 있을 수 있어요. 서류가 접수되는 시간과 우리가 이 화면에 올리는 시간이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이게 문건 접수가 늦게 돼요. 네. 왜냐면 야간 접수도 있고 야간 접수 안 돼요? 6시 넘어도 받아주잖아요. 6시 넘으면 안 돼요. 당직자들. 우편은 받는데. 우편. 우편은 야간 접수 받아요. 근데 그 외에 그러면 접수가 되면 우편 접수되면 다음날 컴퓨터에 입력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문건 접수 내역이라는 이 표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문건 접수 내역을 보면 재미있는 일이 벌어져 있어요. 자, 경매가 8월 8일 날 경매가 시작이 됐어요. 그 다음에 집행관한테 8월 12일 날 2016년도 네, 2016년도 8월 3일 개시 결정 이후에 집행관 이정은이라는 사람에게 집행관에게 법원에서 현황 조사를 명령해가지고 그 보고서가 8월 12일 날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간평서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가압류권자, 채권자들 쭉 뭐 보정서 들어가고 쭉쭉쭉 다 들어오는데 쭉 다 읽어봐도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는 그러니까 임차인이 신고한 내역이 없어요. 그러면서 쭉 와서 최고가 매수인이 나타나요. 이게 4억 얼마에 낙찰됐죠? 2017년도 8월 30일에 4억 1,390만 원에 2명이 응찰했어요. 네. 낙찰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최고가 매수인이 8월 31일 다음 날이죠. 아니요, 8월 30일 날 낙찰됐어요. 네, 30일 날 낙찰되고 당일날은 기록을 못 봐요. 그렇죠. 항상 결제가 올라가니까 그 다음 날 오후 2시, 12시 이후에부터 기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최고가 매수인이 열람을 했겠죠. 열람 복사 신청을 했어요. 그 전에는 그거를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 당사자가 아니라서. 세입자에 대해서 이제 알고 싶은 거죠. 이 사람이 낙찰을 얼마 물어줘야 되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이제 이 사람이 열람 신청을 해가지고 그 물건을 가지고 가서 세입자를 만나러 갔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9월 5일 날 매각 불허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근데 불허가 사유는 안 됩니다. 근데
임차인의 보증금을 모른다는 건 매각 불허가 사유 중에 하나예요, 사실. 모르면 입찰을 안 들어와야지 자기가. 아니 그래도 이건 매각 불허가 사유예요. 왜냐하면 이해 당사자가 아닌 상태에서는 알 수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낙찰자가 됐잖아요 이제. 이해 당사자가 됐기 때문에 불허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거를 이 조서 신청서를 어떻게 해서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허가되고 불허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제일 많이 신청하는 게 이제 금액 잘못 쓴 경우, 밀어서 동그라미 하나 더 붙인 그건 안 경우하고 되는 거예요. 인수되는 권리가 있었는데 낙찰 받고 보니 못 받겠다. 네. 예, 불허가 해달라. 그거는 불허가 신청의 사유 중에 하나예요. 그거는 불허가 신청을 하면 허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거를 문구를 잘못 작성하기 때문에 허가가 안 되는 거예요. 법원의 실수다. 그렇죠. 법원의 잘못이다. 내 잘못이 아니다. 예. 그러니 이 매각은 하자가 있다. 그래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니 불허가를 해라. 그렇죠. 예. 그래서 법원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9월 6일 날 당장 다음 날 야 그러면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를 네가 다시 증명해라. 그래서 보정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보정서를 제출했어요. 9월 6일 날. 그리고 법원에서 또 거기에 대해서 매각 허가에 대한 이제 허가가 된 거예요. 그 사이에. 그래서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9월 8일 날 제출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허가 나버린 거지. 불허가가 안 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의 신청을 제출해서 불허가가 됐어요. 언제 불허가가 됐냐면 한참 걸렸어요. 그 다음에 11월 13일 날 법원군은 이제 불허가가 떨어져서 11월 13일 날 2017년이에요. 이거는 낙찰은 2017년 8월 30일 날 받고. 그러니까 지금 그 다음 매각이 올 3월까지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이 사람 문제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예, 결정이 안 난 거죠. 전 낙찰가, 네. 전 최고가 매수 신고인 네. 불허가 시켜줄 건지 그렇죠. 말 건지 법원이 이제 집행법원이 판단한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걸려버려요. 네. 그래가지고 이 부분 최고가 매수 신청에 대해서 이 사람이 법원 보강금, 낙찰 보증금을 환급을 받아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재매각인데도 근데- 보증금이 특별 매각 쪽 보증금이 10%예요. 예. 근데 다른 기록을 보면 그냥 바로 다시 다음 기일을 잡아버리는데 매각 기일을. 이 재판부는 11월 13일 날 최고 매수 신고인이 보증금을 받아갔어요. 법원 보강금을 예. 받아갔어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다음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네. 법원에서는 이 사건은 특이하게 제대로 했어. 네, 이 사건을 제대로 진행한 거예요. 제대로 진행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현황 조사를 다시 한 거예요. 네. 그래서 현황 조사를 해서 집행관에게 현황 조사 보고서를 다시 제출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현황 조사관이 집행관이 임차인을 만나러 갔겠죠. 근데 임차인이 진술을 안 한 거예요. 만나주지도 못하고 안 만나고 온 거예요. 2번 갔다 왔어요. 이 사람이 2번 갔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거를 했냐면 이 사람은 일을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치. 이 사람은 확정했죠. 동사무소를 간 거예요. 동사무소를 가가지고 뭐를 발급을 받았냐면 이 사람이 진짜 참 일을 제대로 하셨어요. 정무관계조사서에 쭉 맨 밑에 내려보면 현황 재조사 명령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현황 재조사 명령이 5항에 보면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원본을 제출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조사에 불응할 경우. 아니죠. 임차인이 이제 불응하니까 이 사람이 불응하니까. 어디를 가냐면 동사무소를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 이 사람이 확정일자를 받잖아요. 그럼 확정일자 대장에 보면 확정일자를 가져가면 계약서 도장을 찍어주죠. 네, 확정일자 그건 자기들도 찍어줬다는 걸 기록한다 이 말이죠. 그 네. 주소하고 이 전입 주민번호 그다음에 금액을 네. 적어요. 그다음에 계약 날짜를 적는데 그거를 이 사람들이 그 기록이 복사를 해야 돼요. 전세계약서를 복사를 해가지고 원본을 돌려주고 사본을 자기들이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2012년도에는 2010년도에는 이 일을 안 한 거예요. 이 주민센터에서는. 그래서 그 기록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을 조사를 해갖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금액을 알 수 있게 됐다. 예, 3억 3억 8천이라고. 여기서 한 가지 또 꿀팁이 뭐냐면 이제 만약에 권리 신고를 하려는데 계약서를 분실했다.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동사무소에 동사무소, 가가지고 네, 네. 그때 내가 제출했던 거를 좀 다시 달라. 네. 복사를 해달라 하면 계약서를 그래서- 잊어먹는 경우도 생각이기 아. 때문에 확정일자 받은 경우에 그 이제 만약 사본이 없다면 그 접수 내용 네. 있잖아요. 그것도 인정. 그거랑 또 인정된다. 법원에서. 네, 법원에서 법원에서 인정해준다. 인정해줘요. 그 계약서 분실한 네, 경우에 분실한 확정일자 안 받으면 할 수 없고 네. 확정일자 받은 받은 경우에 경우에는 네. 이게 인정해줘요. 그때를 그 동사무소 가시면 된다. 근데 이 물건은 특이하게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쭉 봤을 때 이 사람은 제 생각에는 가장 임차인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계약서는 쓸 수 있어요. 돈을 네. 주고받은 기록까지는 확정일자를 받을 수 확정일자는 받을 수 있거든. 네. 통장 사본은 안 간단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을 수는 있는 제가 이제 아니 근데 통상의 임차인이 하는 행동을 이 사람은 안 전혀 했어요. 안 했어요. 예. 그러면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그동안 법리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이 사람은 가장 임차인 가능성이 그러니까 크고 지금은 우리가 모르니까 이 사람을 인수된다고 하지만 막상 소유권 낙찰 받고 나서 받고. 잔금 내고 나서 찾아가서 자 이제 봅시다. 인수해 줄라니 기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했을 때 계약서만 할랑꼴랑 있고 없다. 돈 그러니까 주고받은 기록이 없다. 내가 당신한테 3억 8천이 당신이 3억 8천 신고했으니까 3억 8천 줄게. 그러니까 보여줘라. 자. 말만 듣고 줄 수는 없지 않냐. 그렇지. 네가 이제 집주인한테 돈 낸 기록을 나한테 보내. 그러면 보통 그래요. 내가 줬어요. 그럼 준 근거. 자, 3억 8천이라는 걸 네가 수표를 현금으로 찾아다 준 거야, 수표로 준 거야. 그러면 통장 이체한 거야. 자, 증거 내놔. 자 좋습니다. 이 사건하고 비슷한 케이스가 하나 더 있어요. 잠깐만 요 이야기를 마무리를 좀 해야 돼. 요 부분은 이제 그래서 근데 이건 지금 어디까지나 이 사람이 그러니까- 가장 임차인인 경우에 얘기하고 이 그렇죠. 사람이 가장 임차인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이 사람이 가장 임차인이 아니었어요. 계약서도 있고 돈도 진정한 임차인이다. 진정한 예. 임차인이면 3억 8천 줘도 지금 2억 얼마? 2억 5천이에요. 2억 5천이니까 엄청 싸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2억 5천에 3억 8천 더하면 6억 3천이에요. 지금 감정가하고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잘 판단하셔서 근데 이게 지금 작년 16년도 감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감정가보다 1억 이상이 네. 싼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사건이 하나 더 있어요. 2016 타경에 6112 서울 송파구 잠깐만요. 저도 충성로에 있는 풍납동 현대 리버빌 아파트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잠깐만 한 감정가 번만 더 불러주시면 2016 타경에 6112 비슷한 케이스예요. 여기 또 하필 또 금액도 3억 8천이에요. 이 금액도 지금 평수도 이것도 똑같이 지금 84제곱미터예요. 경매 개시 결정도 비슷해요. 2016년 8월 9일이에요. 비슷하죠. 아까 그 사건이 개시 결정이 2016년 8월 3일인데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평수의 아파트가 비슷한 보증금. 이제 송파구 풍납하고 양천구 신정동 아까 그 신정동이었나 신월동이었나 5호선 오목교하고 감정 전세 금액도 같아요. 근데 지금 감정가가 5억 3,300이에요. 싸죠. 감정. 그런데 지금 두 번 낙찰됐어요. 2017년도 작년 3월 27일 날 4억 2,700 불어가 났어요. 자, 2017년 6월 5일에 또 3억 8,600에 낙찰됐어요. 내 잔금을 이거 불어간지 미납인지 잠깐만요. 기일 내역을 봐야 되겠네요. 두 번의 매각, 한 번은 매각이 불허가 됐고요. 한 번은 매각 허가가 취소가 결정이 났어요. 두 번 다 잔금 미납이 아니에요. 이 사건은 또 아까하고 똑같아요. 부동산 해당 조사서에 의하면 임차인의 배우자가 자기도 경매에 참여할 예정이라 보증금을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사실 조회 결과 임대차 보증금이 3억 8천이다. 확정. 이 경우도 갔는데 나도 내가 경매 들어올 거니까 내가 얼마에 있는 걸 말해주지 않겠다고 진술을 거부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얼마인지 모르죠. 예. 그러니까 또 확정자 받았잖아요. 그래서 법원이 또 여기서도 또 제대로 일을 해요. 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낙찰자가 피해를 보게 되잖아요. 예. 이게 이제 지금 항고까지 간 사건이에요. 그렇죠. 낙채국가 매수신인이 네. 법원에서는 녹화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네. 법원에서는 야 무슨 소리야?
그냥 네가 돈 띄고 말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좀 뭔 소리요, 당체. 그럴 수는 없지. 낙찰자 입장에서 뭔 소리야 그게. 근데 이런 경우에 사실 미납대역 보증금 몰수된 사건도 수두룩해요. 네, 근데 이 사람은 대응을 잘한 거예요. 대응을 잘한 거지. 이 사람이 항고를 했어요. 항고를 하니까 자 법원에서는 이 낙찰 물건에 대해서 정확한 기록을 낙찰자한테 제공할 의무가 있어요. 있죠. 예, 그 의무를 해태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니들 법원에서 낙찰법 경매계에서 나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해태했다. 그래서 이 항고에서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돈을 다시 받아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법원에서 고민을 한 거예요. 고민을 하는데 어떻게 했냐? 원래 이거 집행관한테 다시 가서 너 현황 줘서 다시 해갖고 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또 안 만나주면 뭐 할 길이 없죠. 그래서 법원에서 어떤 일을 벌여버렸냐면 자, 이 사람이 이 물건의 동사무소가 어디냐? 그 주민센터에다가 정보 제공을 명령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해라. 확정일자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확정일자 받은 그 사실을 풍납 제2동에서 정보 제공 회신을 했어요. 얼마에 이 사람이 됐냐? 회신서가 딱 들어왔는데 보니까 전세 금액이 얼마지? 3억 8천이요. 네. 똑같이 3억 3억 8천. 8천이라고?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네. 3억 8천이라고 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까 물건도 그렇고 이 물건도 그렇고 지금 사고 있는 임차인은 그러니까 전입자는 자기 전세 보증금을 사람들이 모른다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걸 근데 만약에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본다면 이 사람이 진짜 진정한 임차인이라면 3억이 넘게 전세 들어가면서 확정일자 안 받을 리가 없죠. 그렇죠. 네. 불가능하죠. 예. 누가 그런 몇억 되는 전세를 살면서 확정일자를 안 받겠어요. 그러면 내가 말 안 해도 동사무소에 기록이 있다. 네. 근데 이 케이스가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근데 아까 이 사건하고 아까 그 사건 낙찰 최고가 매수 신고인들이 대응들이 아주 좋았다. 예. 그리고 법원들도 잘 처리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들이 지금 개시 결정이 지금 거의 2년이 다 돼가는데 이런 하느라고 이제 이렇게 시간이 갔어요. 그러다 보니 감정가가 시세보다 싸게 보여요. 싸게 보여요. 네, 2년 사이에 오른 지역이에요. 둘 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최저가가 굉장히 싸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물어주는 금액 더하기 최저가 더해서 시세 차이하고 사기 난다면 들어가도 된다. 단 물어줄 때는 이제 통장 기록을 송금 내역 송금 내역도 확인해요. 만약에 뭐 송금 내역이 없다. 내지는 뭐 원래는 2억인데 뭐 4억 8천으로 올렸었다. 뭐 내가 송금을 2억 했는데 나중에 주기로 했다. 뭐 이러면 안 통한다. 1억 8천을 현금으로 줬다. 그러면 현금 1억 8천을 출금한 기록을 다 기있어야지. 만약에 원래는 계약서가 2억인데 자기 혼자서 2억 더 옮겨서 4억 썼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 법원에서는 그러면 만약에 송금을 2억을 했다. 그리고 1억 8천을 출금한 기록이 없다. 지금은 뭐 장판 밑에 놔뒀다가 2억 8천 꺼냈다. 뭐 그런 이제 얘기가 좀 통하기가 어렵다. 라고 말씀드려요. 낙찰자가 지불해야 될 돈은 줄어들죠.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런 기록이 없다 그러면 자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이 사람은 깨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단 이런 물건들은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현금 여력이 좀 있으신 분들이 해보신다면 뭐 시간도 있고 돈도 있으신 분들은 이런 물건들을 받아서 수익을 남기시는 것도 좋다. 그러니까 자료를 보면서 그 자료가 얘기하는 거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살핀다라고 하는데 살필 때 껍데기만 이렇게 후루룩 보시지 말고 그걸 꿰뚫어 보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이게 지금 금액이 큰 경우는 실제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빌라에 뭐 5천, 8천짜리들 있잖아요. 가짜가 태반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낙찰 받고 가서 너 계약서 내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기도 진짜인 줄 알았어. 근데 부부라고 했는데 부부가 아니요. 동거야. 그리고 돈을 내가 보낸다고 하면서 이 사람 이름으로 보냈어. 계약은 내가 했어. 그러면 이 계약 자체가 성립되기 어려운데 부실 계약서가 되는 거죠. 모르고 있다가 자기도 선수인 줄 알고 착각했는데 서류 다 까보면 하나도 성립이 안 되는 뭐 이런 이상한 뭐 이런 부인은 전입이 돼 있는데 자기가 근데 왜냐면 자기는 사니까
혼인 신고 안 했어도 나는 부부라고 생각하고 사니까. 근데 그런 어떤 절차를 했을 때 부부도 아니야. 그리고 돈은 내가 보냈는데 전입은 이 사람이 했어. 그러면은 이게 계약에서 봤을 때는 완전 남이 돼버린단 근데 말이야. 어떤 경우는 그냥 자기가 전입을 못하니까 자기 너가 대신해. 자기 친구한테 계약. 그럼 계약도 친구 앞으로 해야 되는데 계약은 내 이름으로 했어. 아니 계약을 친구 앞으로 하죠. 그리고 전입을 친구 앞으로 해요. 그리고 자기 안 살아. 친구가 안 살고 자기가 살아. 그런 경우도 있다. 예. 그거는 대리점유도 아니고 이거 뭐예요? 이거? 그래서 자기도 선순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선순위가 아닌 경우도 있더라. 근데 이렇게 금액이 큰 경우는 잘 그런 경우 없고 원룸, 빌라. 뭐 구시원, 빌라 이렇게 소액인 경우에 빌라 1억짜리, 8천짜리, 5천짜리 가면 내가 알아요. 아니까 그냥 네 살아 이렇게 하는 경우. 그러니까 회사 직원이에요. 네. 내가 너 갈 데가 없으니까 우편물 받기 뭐 하니까 네가 먼저 전입을 해라. 그래가지고 전입을 해놨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어쩌다 보니까 전입을 안 빼가고 그런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선순위 전입자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임차, 그러니까 소유자가 거기서 전입이 또 빠져 있는 경우는 꼼짝을 봐도 선순위 전입자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딱 가서 보면 이런 케이스가 의외로 많아요, 빌라에는.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시세하고 낙찰가가 물어주는 건 돈하고 이게 비슷하고 한 돈 1,000만 원 정도만 차이 난다면 이건 확인 차원에서 물어주면 물어주는 식으로 한번 들어가 확인 차원에서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엄청 싸게 사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왕왕 있어요. 실제로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섣불리 하시면 안 되고. 그렇죠. 이제 이 문건 기록을 얼마만큼 세세하게 봐야 되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그 두 가지였습니다. 두 건의 사건. 그리고 이번에 여기서 보증금을 돌려받으신 세 분들은 아마 엄청난 경매 교육 공부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 지금 이 정도 두 번째 낙찰 받으신 분은 아마 변호사 비용이 꽤 든 거예요. 네. 이건 한국까지 가려면 변호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변호사 비용 든 만큼 경매 공부를 확실하게 하셨다. 예, 그래서 요새 경매가 대중화되면서 특히 아파트 물건은 권리가 단순하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막 보증금 날리는 경우가 참 어렵지 않게 보는데 마지막까지 정확하게 이 처리를 잘하신 케이스면 그만큼 문건 접수 기록을 유심히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법원 기록에 우리가 공부라 그러죠. 6개 서류. 공적 장부. 네. 이 6개 서류를 얼마만큼 꼼꼼하게 봐야 되는지를 여실히 알려드리는 두 사건이었습니다. 예. 지금 대구에서도 하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많은 또 이거 끄니까 소리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컴퓨터를 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마무리 된 거예요? 인사를 안 정확하게 인사를 하시든지. 근데 저희가 사실 오늘 공휴일인데 방송을 찍는 거는 근데 진짜 직원이면 하겠냐 사장님이니까 하겠죠. 그게 어느 직원이 이 날에 나와서 찍으라고 하면 찍겠습니까? 우리 SBS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좀 SBS 방송을 생방송하면서 이렇게 올렸는데 그거를 다른 방송을 찍어서 그냥 올렸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갖다 쓰는 바람에 음질이 이상하게 망가져 버렸어요. 죄송해요. 근데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저희가 삭제는 안 근데 하고 그거를 다시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다 쏟아내고 얘기해 버렸는데 다시 할 때는 이상하게 달라지고 빠지더라고요. 해보니까 저희가 전문 방송인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살리하는 의미로 다시 오늘 쉬는 날이지만 네. 이렇게 큰 사죄의 의미로 방송을 찍었습니다. 그때 음향이 너무 나빠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네. 이렇게 편집을 다시 해봤는데도 기술이 아직 그까지 못 따라가요. 뒷부분이 잘라내고 나머지 부분을 다시 연결을 해서 봤는데 근데 그 부분에 보신 분 꽤 많아요. 한 1,800. 근데 들으려면 들을 수 있어요. 이어폰을 끼고 조용한 데 가서 이불을 덮으면.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사운드는 올려놨어요. 사운드는 다 올려놨는데 이게 하울링이 생기죠 이렇게. 이게 뭐 되돌이표처럼. 아니 그러니까 이중